오늘도 아이에게 같은 말을 하셨나요? 피아노 연습해야지. 태권도 품새 다시 해. 숙제부터 끝내고 놀아. 이 짧은 말들 안에는 부모의 걱정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부모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 순간 부모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웁니다. 지금이라도 강제로 시켜야 한다. 그래야 는다. 아니야, 억지로 시키면 더 싫어질 거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부모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선택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피아노 악보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은 건반이 아니라 휴대폰 화면을 바삐 움직입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연습해야지. 또 미루면 안 돼. 아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갑니다. 잠깐만, 나중에 할게. 엄마는 답답합니다. 지금 안 하면 또 놓치는데. 도장에서 돌아온 아이는 도복 차림 그대로 거실을 뛰어다닙니다. 내일 품새 심사가 있는데 정작 연습은 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내일 시험인데 연습 안 하면 떨어진다. 지금 당장 해라. 이 장면은 특별한 집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부모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마음은 조급함입니다. 지금 시키지 않으면 아이는 게을러진다. 습관이 무너진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불안함입니다. 억지로 시키면 아이가 싫어하지 않을까? 결국 포기하지 않을까? 이 불안은 부모의 손을 붙잡아 망설이게 합니다. 부모는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짧게는 10초 남짓한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강제로 시킬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사실 부모가 두려운 건 오늘 연습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미룬 습관이 내일도 이어지고 그 내일이 쌓여 평생의 태도가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한 번만 더, 지금 당장이라도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가 싫어할까, 관계가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도 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의 갈등은 연습이라는 구체적 행동이 아니라 습관과 관계라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이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규칙과 지시 속에 살아갑니다. 학교 숙제, 학원, 과제, 부모의 요구. 아이의 뇌와 마음은 아직 미성숙합니다. 스스로 동기를 만들기보다 외부 자극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하는 말이지만 아이는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강제로 시킬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부모의 짧은 선택은 단순히 오늘의 연습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아이의 마음속에 연습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연습은 힘든 것, 억지로 해야 하는 것 으로 남을 수도 있고, 연습은 스스로 선택하고 성취하는 즐거움 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단 10초의 행동이 아이의 뇌와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억지로 시켜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매번 갈등합니다. 연습은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이가 점점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조급한 걸까? 아니면 정말 필요한 훈육일까? 이 질문들은 누구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과학과 심리학의 시선에서 왜 연습이 중요한가, 그러나 억지로 시킬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연습의 힘. 연습은 단순히 반복이 아닙니다. 연습은 뇌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신경과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뇌 속의 시냅스가 점점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이를 장기 강화라고 부릅니다. 피아노를 칠 때 처음에는 서툴고 느렸던 손가락 움직임이 며칠, 몇 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술술 흘러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과정 때문입니다. 연습은 뇌 속 신경회로를 자주 다니는 길로 만들어줍니다. 길이 잘 닦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더 빠르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은 실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음악 훈련을 받은 아이를 연구한 결과 뇌의 회백질 밀도가 높아지고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연습은 단순한 기술 향상을 넘어
뇌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스트레스의 갈림길.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정서 상태입니다. 연습을 즐겁게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보상 물질이라 불리며 이건 재미있다, 계속하자 라는 신호를 뇌에 남깁니다. 덕분에 학습이 더 깊어지고 성취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억지로 시키면 어떨까요? 이때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몸을 긴장시키지만 과도할 경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즉, 억지로 하는 연습은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연습 스트레스 라는 부정적인 기억을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30분이라도 즐겁게 한 30분은 뇌의 성장을 돕습니다. 억지로 한 30분은 학습 효과를 반감시키고 때로는 역효과를 냅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동기의 힘. 심리학은 동기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외적 동기, 보상이나 처벌 때문에 하는 것. 내적 동기, 스스로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며 하는 것. 외적 동기의 예를 들어볼까요? 연습 안 하면 TV 금지야. 100점 맞으면 장난감 사줄게. 이런 말은 아이를 당장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통제가 사라지면 행동도 사라집니다. 외적 동기는 불씨처럼 잠깐 타올랐다가 금세 꺼집니다. 반면 내적 동기는 다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연습은 오래 지속됩니다. 내적 동기는 아이의 내면에서 불을 지피는 힘이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모가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내적 동기가 강화되고 창의성과 몰입도도 함께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만드는 두 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뇌과학은 반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억지는 학습을 방해한다고 경고합니다. 심리학은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가 오래간다고 알려줍니다. 부모의 한마디,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아이의 뇌와 마음속에 전혀 다른 길을 열어놓습니다. 연습은 억지로 끌려가는 길로 기억될 수도 있고, 연습은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운 길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모가 실제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의 연습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흔히 두 극단으로 나뉩니다. 강제로라도 시키는 방식. 당장은 성과가 있지만 아이 마음속에 반발심을 키웁니다. 그저 기다리는 방식. 갈등은 줄어들지만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둘 다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두 길의 사이, 균형의 길입니다. 10초 멈춤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며 동시에 연습 습관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연습을 거부할 때 바로 지금 당장 해 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르죠. 그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10초만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곡부터 해볼래? 10분만 해보고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하자. 연습 끝나면 우리 같이 산책 갈까? 이 작은 제안은 연습을 억지해서 선택으로 바꿉니다. 아이 뇌에는 스트레스 대신 도파민이 분비되고 연습은 고통이 아니라 성취로 기억됩니다. 10초 멈춤은 아이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성내는 이는 자신을 해치고 성내지 않는 이는 자신을 이긴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소리치는 순간 가장 먼저 상처 입는 사람은 부모 자신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은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단 10초의 멈춤은 부모에게도 평온을 선물합니다. 이 멈춤은 아이의 태도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과 관계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이다. 예이츠.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모의 강제가 아닌 아이의 선택에서 비롯된 연습만이 진짜 습관이 되고 진짜 성장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아이의 평생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강제로 시킬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10초의 멈춤으로 균형을 찾을 것인가? 이 차이는 아이의 뇌와 마음,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바꿉니다. 아이의 미래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습은 단순히 기술을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지혜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피아노 앞에서, 운동장에서, 숙제 책상 앞에서 부모의 짧은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작은 선택, 큰 변화. 지니쌤이 함께합니다.